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곳, 지식플레이를 함께 제작하고 있는 큰 그림 연구소의 제작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 지식플레이 메이킹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별로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촬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것은 뉴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즘 어떤 국제 뉴스가 뜨고 있는지, 또 어떤 인물이 뜨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외신이라든지 뉴스를 넘어서서 논문이라든지 뭐 책까지 좀 찾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좀 재밌게 스토리를 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침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면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팟캐스트를 이용하곤 하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 뉴스를 많이 다루니까 해외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또 BBC라든지 뭐 파이낸셜 타임즈도 듣고, 그리고 이제 유명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듣는 편이기는 해요. 지금 듣고 있는 거는 이제 BBC 이제 글로벌 뉴스 채널인데요. 뮌헨에서, 이제 독일의 뮌헨에서 뮌헨 시큐리티 컨퍼런스라고 있었어요. 이게 외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외교 현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의하고 얘기하는 곳인데, 옛날 2007년에 푸틴이 그 나토가 점점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준다,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여기였어요. 아마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스파이 풍선이 미국의 영공에 침범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도 원래 중국 가기로 했던 거 취소가 됐고, 그래서 요번에 아마 블링컨 장관이 여기서 왕이를 만나서 이제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권 침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굉장히 세게 뭐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아마도 음악을 듣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500만 개 이상의 팟캐스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요. 뉴스라든지 뭐 정치뿐 아니라 경제, 음악, 예술, 엔터테인먼트,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희 지식플레이도 팟캐스트로 등록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들 영상의 주제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미국 몬타나 영공에 중국의 정찰 풍선이 들어온 적이 있죠. 사실 이제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걸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 또 중국과 미국의 최근 들어서의 스파이전은 어떤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리서치를 하죠. 그럴 땐 주로 이제 앉아서 인터넷 검색을 일단 하고, 그리고 외신부터 확인을 하고, 팟캐스트를 듣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이라든지 책 같은 걸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이 이슈는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있는 팟캐스트에서는 다 나와요. 물론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커버하는 걸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한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고요.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주제로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하나 봤어요. 데이빗 그린버그라는 교수랑 그 연구진이 한 연구인데, 이 사람이 듣는 음악에 따라서 성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그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 오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O가 오픈네스, C가 consciousness, 그리고 E가 extroversion, A가 agreeable, 그리고 N이 neuroticism. 그러니까는 만약에 외향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랩이라든지 뭐 힙합이라든지 이렇게 비트가 좀 빠른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락 발라드라든지 아니면 좀 감미
감미로운 팝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신경증적인 그런 사람들은 헤비메탈이나 락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헤비메탈 락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 신경증적이고 조금 뭐 예민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강한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정말로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탐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이용자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 그러니까 G 제너레이션의 한 80%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캐치해낸다, 뭐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되게 재밌는 조사 분석인 것 같아요. 내가 듣는 음악이 바로 나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봤죠. 그래서 어떤 음악들 난 많이 듣나. 재즈도 있고 탱고도 있고 뭐 옛날 락 같은 것도 좀 있고요.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힙합도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분열증적인 정신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듣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플레이리스트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들으면은 거의 꽂혀갖고 계속 그것만 듣다가, 그러다 이제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넘어가서 또 계속 그것만 듣다가, 약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나이가 들면서 좀 변한 거는, 옛날에는 그냥 막 뭐 새로운 곡들 업데이트하고 해서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곡들이 막 이렇게 길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나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삭제를 해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힙합을 좀 많이 듣는데요. 업데이트를 잘 못하니까 저희 아이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제 힙합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러고 있어요. 요새 이제 얘가 많이 듣는 거는 에이샤 바키라든지 트래비스 스캇이라든지 드레이크, 그리고 요새는 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그래서 덕분에 제가 힙합 플레이리스트를 업데이트를 잘하고 있습니다. 맨날 물어보면은 귀찮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랑 저희 아이는 이 블렌드라는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스포티파이를 같이 쓰는 이제 유저들끼리 이제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랑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서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레이리스트를 합치는 거죠. 애가 사춘기인데 귀찮게 안 물어봐도 알아서 제가 그냥 그 아이가 듣고 있는 음악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 블렌드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홈에 보시면은 내 라이브러리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시고 블렌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블렌드 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를 하면 됩니다. 그 사람한테 링크가 가요. 이게 1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혹시 이제 여러분 중에 저하고 이 리스트,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블렌드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10분 특별히 받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저희 아이하고 블렌드 되어 있던 거 일단 해체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걸 눌러? 다시 구금이야? 미쳤네 이게. 끊었다 갈까요? 소리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가요. 오케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지식 플레이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뭐 국제 시사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니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죠. 저도 사실은 이제 좀 부드러운 다른 이야기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일상의 소소한 얘기라든지 뭐 사는 이야기라든지, 운동은 좀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저는 사실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약간 숙제처럼 운동을 하거든요. 특히 러닝을 열심히 좀 하는 편인데, 젊을 때도 사실은 러닝을 했었어요. 외국에서 뭐 유학할 때 그때도 이렇게 막 뭐 달리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랑은 조금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기록갱신을 해야 된다든지 누구보다 더 빨리 앞질러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많이 없어지고 그저 내 페이스대로 가면서 버티자, 그 생각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지지도 보내주셔서 그렇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셔서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익숙치가 않은 게 정말 FM대로 살아온 사람이라서 크리에이티브하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크리에이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점점점 이렇게 크리에이터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에는 한 300만 명 정도 됐던 게 2020년에는 무려 800만 명.
그리고 아마 추후로는 막 수천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하루가 도전이고 또 새롭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크리에이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조금 힘들었더라도 또 내일은 또 멋진 내 삶의 크리에이터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